우리가 지금 헝다 문제 때문에 중국 증시가 나쁘다라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헝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전력난입니다. 지금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벌어진 상태인데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던가 러시아, 인도로부터 수입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갑자기 뭐 물량을 두 배로 주세요, 세 배로 주세요 했을 때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산 석탄 비율이 지금 절반 이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석탄 비율을 호주에서 절반 이상을 수급해오고 있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당연히 석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금 전기 전력 발전을 주로 화력 발전에다가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거의 뭐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당연히 화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석탄이 없으니까 전력 생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기가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전력난이 벌어졌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순번을 정하자. 뭐 예를 들어 기업들도 하루에 뭐 일주일에서 뭐 3일만 전기를 써라. 뭐 가정들도 전기를 조금씩만 써라. 이제 압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주랑 싸워서 호주산 석탄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라고 하면은 누구 탓을 하겠어요? 위에 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탄소 중립 때문에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따라주셔야 되고 가정들도 지금 다 전력을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석탄난 때문에 벌어진 거다. 좀 전력난이 벌어서 공장 가동률이 급속히 하락을 했습니다. 유연탄 같은 가격을 보면요. 톤당 가격이 2019년에 75달러였어요. 그러다가 2020년 때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하락했다가 회복을 했으니까 평균을 치면은 6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은 184달러예요. 작년 대비 3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2019년 수준이 아니라 거기보다 지금 2배 이상, 3배 이상 가고 있다 보면 되고요. 일주일 전에 석탄 가격이 178달러였어요. 그럼 일주일 만에 6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 추세를 봤을 때 올겨울에 200달러 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다음 달에 200달러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석탄 가격, 유연탄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탄 수급이 원활히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비싼 석탄으로 전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가정의 전기료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피해가 올 것이고 기업들은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주식 투자가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 전기를 위주로 생산하는 기업들, 뭐 건설 쪽이라던가 중공업이라던가 뭐 기계 이런 쪽 기업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기업들이라던가 필수 소비재들은 괜찮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뭐 먹거리 기업들, 중국 기업들 주식 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헝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헝다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있고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1년만 유지가 되면은 부동산을 지어서 결국 팔고 그동안 계약된 걸 납부하면서 대출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헝다가 가진 그룹의 물량들을 보면은 1년 이내에 분양 완료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분양하면은 헝다가 가진 부채 문제를 거의 다 털어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1년만 버텨라거든요. 못 버티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부동산이 유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당 정부가 어떻게 어시스트를 해줄 거냐 방해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헝다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국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전력난은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10개 성에서 전력 사용 제한 조치가 벌어졌어요. 전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만 가동하는 공장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기업들도 지금 전기 소비를 줄여서 지금 전기료 급등을 막겠다라는 의도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물가 충격이 아닐까 싶어요. 뭐 다 알겠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렇다는 거는 뭐 다음에 당대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시진핑이 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럼 물가 안정을 지금 최선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다가 호주와 무역마찰 한 방에 지금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가게 생겼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호주와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 맞아요. 호주랑 사과하고 뭐 석탄 잘 받아오고 석탄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투기까지 붙었던 것도 좀 가라앉으면서 전반적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호주와 해결될 문제가 아닌 수준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미 벌써 서로 강을 건넌 지가 꽤 됐다. 결국은 둘이서 한판 붙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장 가동률 떨어졌죠. 그럼 제품이 부족하니까 물가 상승되겠죠. 그럼 필수 소비재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수출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산량은 떨어졌고 제품의 원가가 올라갔잖아요. 유가랑 석탄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산량 떨어진 상태로 가격 올려봤자 그럼 경쟁력은 잃고 매출은 떨어지고 최악인 거죠. 이 시기가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들의 이익의 피해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럼 기업들의 이익 피해가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직원을 해고할 거고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경기가 위축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세계 경제 심장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심장이 소비에서도 중국과 미국인데 이 중국이라는 촉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이 되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지금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력 부족 사태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그렇지 않다라 봐요. 지금 유가가 75달러를 바로 넘어갔는데 올해 전고점을 돌파해버렸죠. 그리고 곧 겨울이 닥칩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 동안 이제 북반구가 추워지는 겨울이 도래하는데요. 그러면 석유, 가스, 석탄 소비가 줄을까요, 늘까요? 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유가가 오르면은 그 중국의 기업들도 마진이 더 감소하겠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그런 리스크가 다가옵니다. 다만 경기가 호황이 되면은 제품 가격 인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가 상승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겨울이 끝나고 봄이 돼야지만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석탄 가격도 하락하면서 중국도 전력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마치 영화의 남한산성 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글로벌 세력들이 에너지랑 물가로 지금 뭐 빙 둘러쳐서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쿼드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금 버텨내려는 중국과 어떻게 해서든 지금 경제적으로 이걸 해서 뚫어내려는 자. 그리고 그 밖으로 나오면 남중국해에서는 또 남중국해를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여기를 지금 쿼드를 통해서 이거를 둘러치기를 하려는 이 글로벌들의 전략. 약간 긴장 상태가 좀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한번 보면요. 외국인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는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상해 지수는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의 오류라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로 놓으면은 중국 상해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은 귀주모태주입니다. 귀주모태주는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총액이 460조쯤 돼요. 삼성전자랑 맞먹는 시가총액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면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나머지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국 증시도 보면은 귀주모태주, 공상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페트로차이나 여기 농업은행, 중국은행 뭐 요 정도 1위부터 한 10위까지만 잘 꽉 쥐고 나면은 지수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30위까지 정도만 쥐고 나면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수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밑에 기업들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면 귀주모태주는 먹거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전력에 대한 피해를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데를 보자고요. 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페트로차이나는 정유주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중국 중면 먹거리죠. 상승한 거. 해천미역 먹거리죠. 먹거리들 말고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차이나 코스코 해운인데 하한가 같죠. 홍콩 시장에서는 14%인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기 또 하한가가 있죠. 북방히토라고 히토류 기업인데 여기도 하한가를 갔고요. 9.92 중국 알루미늄 하한가 갔고요. 중국 전력건설 하한가 갔고요. 중국 선박공업도 7.8% 하락했고요.
동방증권 하한가 가까이 갔고요. 그리고 중국 야금공업이라고 시총 100위 기업인데 여기도 하한가 갔고요. 좀 더 내려가면은 지금 소콘이라는 기업도 하한가 갔고요. 뭐 동업, 뭐 전기 다 5% 6% 하락한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뭐 맥주는 많이 올랐네요. 먹거리는 좀 올라갔네요. 수정방도 올라가고 대단국제발전 6% 하락, 영파삼삼 하한가, 그리고 중국전력개발 하한가, 동방전기 하한가, 흥발그룹 하한가, 그 밑에 내몽고악 이다사 하한가, 중국해운 컨테이너 운송 하한가, 거기에 또 보면은 중국 화천국제전력도 9% 이상 하락, 여기에 보면은 화신시멘트도 9% 이상 하락, 하한가에 가깝죠. 중국 상해지수는 10%가 하한가예요. 뭐 202인 절강거와 여기도 하한가. 뭐 그 밑에도 뭐 중국 동력부터 시작해서 하한가가 많이 보이죠. 사천도로 교량건설그룹, 태원리 공청성 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있습니다. 한 뭐 1위부터 200위 수준까지 봤는데 여기도 지금 하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났겠죠. 근데 지금 뉴스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이제 전력 문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증시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요렇게 끝났지. 먹거리는 오르고 나머지들 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왔길래 제가 지금 따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실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시총 상위주로 지수를 선방하고 필수 소비주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별로 하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오늘 상위 지수 보면 하한가 나온 종목이 굉장히 많더라. 급락한 종목들도 수두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착시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증시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중국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신흥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장하는 기업도 많이 있고 저렴한 기업도 많이 있어요. 타이밍을 잘 보면서 괜찮은 우량주, 저렴한 우량주들을 리스트로 좀 어느 정도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은 그때 매수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해 두는 게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중국 지표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율도 잘 방어 중이에요. 뭐 인위적인지 모르겠지만 잘 방어하고 있고 물동량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계의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뉴스들 보면은 괜찮은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뭐 물동량이 부족하다. 막 지금 뭐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운송량이 못 따라주면서 물류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즐거운 뉴스들도 있고 4분기 되면 어느 정도 좀 미국에서 소비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4분기에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약간 크리스마스 랠리가 벌어질 수도 산타 랠리 벌어질 수 있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돈들이 딱히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중국으로 가려고 해서 최근에 상해 지수 좀 오르고 있다가 이번에 헝다 사태랑 이번 사태로 지금 막혔는데 그래가지고 일부 돈들이 지금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아니면 지금 미국 내에서 머물고 있는 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 공급이라던가 헝다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다시 중국 증시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력 공급 때문에 뭐 코스피가 지금 뭐 호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호재인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철강업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지금 석탄을 많이 떼어야 되는 회사들, 뭐 시멘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는 조강 생산량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중국 철강, 그 값싼 철강을 국내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수입되는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철근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국내에서 뭐 철근을 만들거나 뭐 후판을 대거나 하는 기업들, 국내 철강사들이 아무래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나쁜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학 소재 업종들, 전통적인 중국의 경기 호황이 왔을 때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좋았다. 최근에 뭐 화학 제품이라든가 소재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 뭐 약간 수소라던가 2차 전지 쪽으로 좀 호재가 엮여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국 쪽 경기와 연동성이 좀 떨어진다라던가 이런 쪽으로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테마주도 지금 국내에서 2차 전지라던가 배터리 쪽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력 부족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당장 이 전기차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판매가 떨어진다라던가 우려가 벌어질 수 있겠죠. 전기가 부족한데 전기차가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도 지금 뭐 과열된 업종들이라던가 종목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좀 나오는 이슈들 제가 보면서 앞으로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